네, 안녕하세요. 시와학원에서 군사통 번역 강의하고 있는 강철원 선생입니다. 오늘은 오스프리라는 기종명을 갖고 있는 항공기에 대해서, 군용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문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펠러를 달고 지금 항공모함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날아가는 모습의 항공기 한 대가 보이시죠? 오스프리력이라고 이제 오스프리 좀 많이 언론에서도 보고 듣고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항공기 같은 경우에 일본 오키나와에 주로 주둔을 해놓고 있었죠. 미군이. 그런데 좀 이런저런 이제 사고가 나고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걸 좀 어, 아퍼레이션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자, 그 사용하시는 짐은 나중에 저희 블로그에 보시면은 그 우먼이 있으면 우먼 등 닫아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오스프리 기단은 2025년까지는 전면적인 그 비행, 운용 상태로 회귀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 오퍼레이션은 그 군사 작전, 어디를 이제 인질 구출한다든가, 그 폭파한다든가, 그런 식의 이제 활동을 하는 걸 얘기할 때 그걸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2025년 전체에 대해서 이 항공기를 굴려서 쓰는 오퍼레이션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헷갈리진 않은 대목인데, 어떨 때는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걸 운용이라고 할 때, 군에서는 오퍼레이션 말고, 서비스라든가, employment 이런 말을 대체로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플리트가 있었죠. 뭐, 일단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당연히 함대가 되겠죠. 해군 쪽에 함대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항공기 같은 경우에, 그 지금, 오스프리기, 항공기단, 이렇게 뜻이, 육군 쪽으로 예를 들어 가면은 전차가 있죠. 그러면 전차단, 이렇게 그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비군사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차량단, 이렇게, 그 vehicle fleet,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으니까, 어, 한 번만 기억해 두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퍼레이션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 항공기 모습 많이 보셨죠? 이 항공기의 이 날개가 프로펠러로 해서 위아래로 양력을 해서 어, 헬기처럼 그 수직으로 이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런데 이 항공기 오스프리기 같은 경우는 이 날개를 어, 일반 그 항공기의 날개처럼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기울여 가지고 틸트라고 하는데 그 과정은 뒤쪽으로 이 추진력을 내 가지고 앞으로 일반 비행기처럼 항공기처럼 날아가게 하는 그런 이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따 조금 있다가 더 나올 텐데 다시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자, 미군은 그 자체 보유하고 있는 이 항공 기단 400 B-22 오스프리 이착륙기 가변 회전익기의 그 400대 이상으로 구성되는 기단이 그 정상적인 그 비행 운용을 2025년 그 중반까지는 최소한 재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틸트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기울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변 회전익기라고 하는데요. 변형이 가능하다는 운용할 때 변환이 가능하다는 그래서 이게 이제 회전액이죠. 빙글빙글 돌아가는. 정식으로 쓸 때는 rotary wing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줄여가지고 그냥 rotor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헬기에 달려 있는 날개죠. 그래서 회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 항공기에 달려있는 날개 역할을 하기도 해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해군의 한 제도께서 이 미 하원 감독 소위원회 수요일 밝혔는데 이분은 그 합동 개발 사업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이 애드미럴은 해군의 이제 그 육군으로 치면 예를 들어 제네럴과 똑같은 거죠. 사성 장군 즉 대장이기도 하면서 잘 모르면 그 타군에서도 이제 육군에서도 특히 대장을 갖다가 장군이라고 하는 것처럼 해군에서는 그걸 제독이라고 하죠. 어, 그렇고요. 자, 이 서브커미리는 이따가 눈여겨보실 단어가 하나 있는데 같이 잘 보시기로 하고요. 어, 오버사이트가 이제 총괄이냐 감독이냐 이거를 좀 많이 섞어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슈퍼비전이 감독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감독위원회 같은데 이 단어를 쓰죠. 이 오버사이트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소위원회 정식 명칭에도 감독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과 아니, 이 총괄과 이 오버사이트 총괄과 슈퍼비전 감독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군 항공 체계 그 사령부의 그 수장 즉 사령관인 채비 중장 께서는 이 공군 그 해군 및 해병대 그 전반에 걸쳐 운영되고 있는 오스프리기를 총괄하고 총괄하는 담당 관실을 맡고 계시는데 어, 이분께서 이러한 그 기획 사업이 그 적절한 그 인력 운용 또 훈련 및 그 장비가 그 제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재검토 과정이 어, 추가로 6 내지 9개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에어는 이게 항공 아니면 그 공중 둘 중에 하나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또 헷갈리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사령부가 있잖아요. 사령부인데 이게 공중 체계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공중 이런 체계들이 공중에 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이라고 하면. 그래서 여기서는 그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보기는 참 힘들죠. 이거 해석을 모르더라도. 그래서 여기서는 정식으로 항공은 육군항공 그러면 Army Aviation 이렇게 쓰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항공이라고 해야 될 때가 많이 있고 뭐 하면 주요 문구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공체계 사령부 이렇게 하시고요. 보스는 뭐 이거는 좀 묘사로 쓴 거죠. 원래 커맨더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요. 커맨딩 제너럴 내지는 그리고요, 이 엔터프라이즈가 또 뭐 우리 어 그냥 기업들 묘사할 때도 뭐 멀티내셔널 엔터프라이즈, 다국적 기업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은 네트워크 엔터프라이즈 테크놀로지 커맨드 이렇게 해서 미군의 네트워크 기획 기술 사령부라고 할 때 기획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일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러한 그 종합적인 그 재검토를 통해 밝혀낸 사실을 보는 가운데 이제 저는 필요한 그 조치를 취해서 비행 운용의 그 안전이 지속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라고 의원들로 구성된 해당 소위원회에 밝혔습니다. 이 패널 있잖아요. 이 패널이 또 뭐 행사 같은 데서 예를 들어 세미나 같은 데서 컨퍼런스 같은 데서 토론을 하는 사람들 전체를 나타내는 그 패널리스트 그 전체를 나타내는 패널이라고 그냥 그때는 패널이라고 할 때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패널이 또 법원 쪽에 가면요 어, 재판부라고 하죠 또 그래서 그 정도 꼭 그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 지금 여기서 미 국회에서는 서브커미티 대신에 이 소위원회 대신에 이 패널을 또 자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위원회가 됩니다. 패널. 자, 그래서 밑에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아까 봤던 오버사이트를 넣어가지고 위하원의 소위원회 패널 이렇게 실례를 볼 수도 있죠. 자, 이 사령부는 오스프리기로 하여금 어,
공중으로 복귀하도록, 즉 비행을 재개할 수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그 비행에 제한 조치를 시행을 지난 3월 초에 단행을 했는데, 그의 그의 3월 3주 3개월처럼 3개월 앞서 해당 기단은 12월 초 어, 비행 중단이 된 바 있는데요. 그 전에 공군의 CB-22기가 일본 근해에서 추락하면서 탑승하고 있던 그 8명의 종군 장병이 전원 사망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보시죠. 이 그라운드는 최근에도 이 뭐죠? 최근에 IT 아우티지라고 해가지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때문에 전 세계가 막 마비됐잖아요. 공항에 비행기들 뜨지 못하고. 그럴 때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참 많이 나오죠, 얘가. 그래서 그라운드 뭐 에어크래프트 이렇게 해서 비행을 중단시키는 비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인데, 최근에 저희 다른 수업에서는 해군 쪽에 이런 게 나왔어요. 필리핀에 해군함이 deliberately grounded, 마닐라, 여기서 이제 마닐라는 필리핀을 얘기하죠. 필리핀이 고의로 그라운드 시켰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바다에서는 항공기와는 틀리게 이거를 선박이 항해를 못하게 한다는 걸 이 그라운드로 절대 표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때 벌어졌던 사건은 필리핀이 일부러 좌초를 시켜서 이 해군함을 좌초시켜서 어, 남중국해에서 전초 기지화해서 중국에 대항하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그라운드가 해군 쪽 바다에서 일어나면 구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꼭. 자, 그리고 9.12 테러 당시죠.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에 갔다가 크래시 인투 했죠. 두 대가 항공기가 이렇게 크래시 인투라고 하면 추락이 당연히 아니고 충돌이 되겠는데, 그런 게 없으면 일단은 그 항공기들은 기본적으로 추락으로 해석이 됩니다. 명사든 동사이든.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이 조금 전에 오프 더 코스트라고 그랬죠. 이 코스트가 해변인데 해변 에서 조금 떨어진 뭐 직역하면 이런 식이 되는데, 이걸 주로 근해라고 합니다. 오프 더 코스트 이렇게 익혀 두시면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비슷한 것들 쭉 정리를 해보죠. 해안이 있었죠, 방금. 해안이 있고 해변, 백사장이 있는 그다음 근해,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연안이죠. 좀 더 가까운 해안에 가까운 연안이 있고 near shore, 그다음 근해. 방금 전에 off the coast라고 이제 풀어서 나왔는데, 이게 offshore 정식으로 실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연근해라고 리토럴이라고 하는데요. 해양학적으로. 그런데 우리 해군에서는 한국군에서는 일단 연안 전투함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연안 전투함. 그리고 비군사 쪽에서는 유명한 게 여괴 금융 아시죠? 여괴 금융. 자, 그래서 그리고요, 지금 여기에서 음, 조금 더 잠깐 살펴보시면은 여기서 어떤 분이 저희 수업을 했더니 기슭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해안 기슭이라고 off the coast of 얘기하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기슭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요 밑에 조그만 사진으로 있는 것처럼 여기 이 부분 가장자리 끝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해변에서도. 그래서 그걸 이 coastal edge라고 이렇게 합니다. 기술 얘기할 때 coastal edge 이렇게 같이 추가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스프리기는 일반 항공기처럼 비행을 할 수가 있고, 헬리콥터처럼 이착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공모함의 그 상륙 하는 데 있어 그 유용하게 그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특작 요원들이 그 척박한 어, 혹독한 그 환경에 그 진입을 할 수 있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랜딩은 기본적으로 그 상륙 내지는 착륙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서 좀 지금 기본적으로 항공기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스프리기라고. 그러면 항공기는 기본적으로 이 착륙이 되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에어크래프트 캐리어니까 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또 랜딩이 인천 상륙 작전할 때 인천 랜딩 오퍼레이션 이렇게 하듯이 상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잡으면 얼핏 실수하기 딱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헬기처럼 얘네가 여기에 와서 착륙을 한다는 얘기죠. 착륙을 한다는 얘기. 그래서 군에서 특히 헷갈리지 않게 이 상륙을 한다는 거는 amphibious,라고 수륙 양용이라는 그 단어를 추가해서 amphibious landing 이렇게 확실히 표현합니다. 상륙을 얘기할 때. 그리고 그 상륙을 얘기할 때 랜딩을 오히려 빼고 그냥 상륙 작전 그러면 amphibious operation 이렇게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두 가지를 확실히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해석을 쭉 오스픽이라는 항공기 가변 회전익기를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